여기는 결과적으로 대륙 이동을 밝혀낼 건데 대륙 이동을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고지자기. 이걸 이용한다고 말이야. 참고로 암석들이 마그마가 굳을 때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자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그대로 자화돼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굳어버린 거지.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그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자, 할게. 지구는 커다란 자석으로 북극은 무슨 극이다? S극. 남극은 N극을 띄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건 역전 계속 될 거고 일단 지금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리상의 북극, 남극은 나침반. 나침반 가지고 북극 찰 수 있다? 맞나? 참고로 지리상의 북극과 남극 볼게. 먼저 북극은 우리 지구는 자전하고 있잖아. 지구는 자전하고 있지? 이런 구형이 자전하고 있는데 바로 자전축, 회전축. 축이 있겠지.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회전축, 이 자전축이 지표에 만나는 지점이 북극, 북쪽에 있으면 한쪽은 남극 되는 거예요. 바로 자전축인 지점이야. 자, 그런데 아까 북극이 무슨 극을 띈다고? S극. 실제로 S극을 띄고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북극이 아닙니다. 이와 떨어져 있어. 참고로 그림을 보면 이거. 지리상의 북극과 지리상의 남극, 자전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S극을 띄고 있는 지점은 북극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남극도 마찬가지야. 이 사이 각이 얼마쯤 되냐면 11.5도입니다. 둘 사이 각이. 11.5도란 말은 지표상에서 1도는 1100km예요. 아, 110km. 1도가 110이야. 그러면 11.5도란 말은 1100을 1000을 넘겠지. 실제로 이 두 간의 거리가 1000을 넘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할 건데 참고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 제시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먼저 볼게. 지구 자기장은 장이란 말은 운동장, 장소를 말해. 바로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란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리상의 북극은 지구 자전축, 회전축이 있을 건데 이 축이 지표에 만나는 지점. 북극이라면 북반구라면 북극, 남반구라면 남극이 되겠죠. 그래서 지리산 북극은 북반구 지표 지점. 자, 지자기 북극은 바로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지자기 북극, 자, 앞에 자자를 썼어. 자, 여기는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한다. 두 개가 같습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참고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진북과 자북이란 게 있어. 진북, 진짜 북쪽 그 말이야. 진짜 북쪽이란 말은 어딜 지향하고 있을까? 지리상이 북극입니까? 지작이 북극입니까? 진짜 북쪽은? 지작이야. 지리산 북극 되겠지. 맞지? 지리상 북극 방향이 바로 진짜 북쪽입니다. 그래서 진북이라는 것은 지리상의 북극 방향. 근데 자북은 자석 자자야. 바로 우리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죠? 바로 나침반이 알려주고 있는 북쪽이 바로 자북이라고. 자, 그런데 자, 이 나침반의 자북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지작이 북극을 향하고 있지. 그러면 실제로 진북이 진짜 북쪽이 여기인데 내 나침반은 여기를 갔나? 두 개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방향에 따라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르잖아, 맞지? 이 사이각을 뭐라 부르냐면 한쪽 치우쳤다. 서로 다르다. 이 사이각을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치우칠 편자. 니 편, 내 편. 됐나? 자, 그래서 이 둘은 우리가 한적 보면 차이가 있다. 이걸 편각이라고 한다. 참고로 우린 편각과 복각을 할 건데 편각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제시했지만 주로 다루는 건 복각입니다. 편각.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 자, 참고로 이게 진짜 북쪽의 방향, 여기가 자북극이라면 이게 자북의 방향. 요 차이가 바로 편각이다. 됐죠? 자, 그리고 A와 B라는 두 개의 지점이다 칠게. A와 B. A란 위치에서 A란 지점에서 내가 나침반 가지고 확인할 건데 여기 지리상이 북극, 여기가 자북극. 자, 그러면 이 A란 지점에서 지리상의 북극은 이 방이 되겠죠. 이게 진북. 맞나? 여기가 지리상의 북극이니까. 여기서 진북은 여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 나침반도 역시 여기 자북을 향해 있겠지. 두 개가 어때? 일치하죠, 방향은. 이때는 편각이 얼마입니까? 0도가 되겠지. 맞지? 0도가 될 건데
만약에 내가 B에서 측정한다면 이게 진짜 북쪽 진북의 방향. 근데 여기 있는 나침반은 여기를 향하겠지. 진짜 북쪽 여긴데. 맞지? 이 사이각을 뭐라 한다? 편각이라고 한다. 편각. 치우칠 편자. 됐습니까? 근데 이건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 복각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됩니까? 넘어갈게. 자, 이제 복각을 할 건데, 복각. 자, 우리가 앞에 편각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진북과 자북 차이를 알지? 진북이라는 것은 진짜 북극에 대한 방향. 자북은 실제로 나침반은 자석이기 때문에 이놈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S극을 지향하고 있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차이 난다. 이 말이었고. 자, 복각. 일단 복각은 뭐냐면 일단 정의부터 적으면 이렇습니다.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수평선과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 복각. 여기서 복이란 말은, 편각은 치우칠 편자였어. 여기서 복은 엎드릴 복이야. 우리가 매복 또는 포복 이런 거 하잖아, 맞지? 그래서 엎드릴 복자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들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방향이 남동이거든. 남동. 그냥 동쪽이라 할게. 동쪽? 이쪽 동쪽이란 말은 이쪽이 북쪽이 되겠지. 자, 참고로 자기력선들 같은 경우에 N극인 남극 부근에서 나와서 S극인 북극 부근을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북반구에 있다면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흔적은 자기선들이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자, 이 자기력선들은 보게 되면 참고로 나침반. 그냥 이 나침반을 그대로 놓게 되면 이 자기력선과 동일하게 나란하게 다 배열되게 돼 있어.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다 배열돼.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자극선들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침반을 두게 되면, 자, 봐. 내가 여기서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극선과 나란하게 같이 배열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나침반들은, 봐봐. 나침반들은 내가 놓게 되면 요 딱 고정돼 있어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 맞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나침반을 이렇게 세로로 돌린다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복각기라 그래. 세로로 움직이게 만든 나침반. 그러면 이 나침반들은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다 배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선, 이 나침반의 자침이 지평선, 수평선에 대해서 얼마나 각을 이루고 있는지 이게 복각이야. 얼마나 숙였는지, 얼마나 구부렸는지. 됩니까? 엎드릴 복자. 됐지? 이걸 복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 복각. 자, 예를 들어서 위도 30도인 지역이 있어. 위도 30도인 지역.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침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은 현재 지평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그러면 이 사이각, 요 선과 지금 지평선과 나란히 선을 하나 더 긋게 되면 요 각이 바로 복각이 된다는 거지. 지평선에 대해서 지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밑으로 숙였는지. 됐죠? 이게 복각입니다. 근데 이 값은 복각이 얼마 나와? 한 30도 나오죠. 바로 위도와 동일합니다. 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도라는 것은 적도가 있고 양쪽 극지방이 있잖아, 맞지? 근데 이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 자북극과 동일합니까? 북극이 S극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인근에 위치한 거지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위도값과 복각이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위도가 30도 부분이라면 복각도 약 30 정도. 위도가 60이라면 복각도 한 60 정도. 이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각. 이게 바로 복각입니다. 아까 나침반을 세로로 세워둔 형태.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 이 빨간색이 바로 현재 N, 자침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이게 지평선이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10, 20, 30, 40, 50, 60으로. 그래서 복각이 얼마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생각해 볼게. 자, 이 지역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지역의 지평선 두 개가 어때? 나란하죠. 나란하단 말은 이루는 각은 0도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복각이 얼마야? 0도. 적도의 위도가 얼마죠? 0도지. 적도의 위도는 0도.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복각이 0도인 것을 자기적도라고 부릅니다. 자기적도. 자, 그리고 이 자기력선들이 시간이 지나서 쭉, 자, 이 자기력선들이 쭉 가가지고 나중에 S극이 있는 곳에서 땅을 향해서 들어갈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지평선이 있다면 이놈들은 땅을 뚫고 들어갈 거야. 맞지? 각도가 몇 도죠? 지평선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거지. 맞나? 자, 그런데 복이란 말이 무슨 복자?
엎드릴 복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엎드린 걸 플러스 방향으로 두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평선에 대해서 내려가는 방향, 이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90이라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자, N극을 띄고 있는 자기 남극, 자남극에서는 나올 거잖아, 맞지? 나와서 북극 쪽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만약 여기가 남극 부근 N극을 띄고 있는 지점이라면 땅에서 자극선들이 막 나오겠지. 그 말은 지평선에 대해서 어때? 몇 도야? 역시 90도지. 수직이지. 근데 이놈은 엎드린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지?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 9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자기 북극, 자북극 플러스 90, 여기는 자남극 마이너스 90.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번 정리해 볼게. 그래서 플러스 90 나오는 것은 자북극이라고 부른다. 자기 북극. 그리고 0도 나온 것을 자기 적도. 그리고 마이너스 90은 자남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까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북반구 쪽에 있는지 남반구 쪽에 있는지 어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데 만약 문제에서 크기를 묻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할 필요 없겠지. 절대값을 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반구에 한 50도 부근이라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남반구라면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위도가 비슷하다 그랬지? 남반구 위도 50도쯤이면 마이너스 50이 나올 거야. 북반구 40이라면 플러스 40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0하고 플러스 40을 만약에 크기를 묻는다면 누가 더 큰 겁니까? 마이너스 50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니까. 절대값. 됐죠? 대부분의 문제는 같은 방구에 있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반구, 북반구 서로 반대편에 있는 문제를 묻기도 해요. 어쨌거나 절대값을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자,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대륙 이동을 파악할 때 참고로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하게 되면 복각, 자, 복각 뭐냐면 이런 거야. 일단 볼까? 자, 가볼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복각이라는 것은 위도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입구 비밀. 갈게. 자,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 자, 봐봐. 어쩌거나 암석들은 봐봐. 마그마가 분출되면 이들이 그 당시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의 자기선에 의해서 자화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현재 보면 자기를 띈 상태로 굳어버릴 거야. 근데 이들도 자석이기 때문에 이들 현재 보면 그대로 자기랑 이걸 측정하면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복각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자, 마그마가 분출되고 이들이 굳을 때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자기선 따라서 그대로 배열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럼 복각 그대로 관측한 채로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 암석이 플러스 50이 나왔어. 그럼 이 암석은 만들어질 당시에 어디 있었다고?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의 위도 50도쯤에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 어디서 만들어진 거? 북반구, 남반구. 남반구가 위도가 30도쯤이었다.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 측정이 되면 이 암석이 현재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위치? 자화가 되는 만들어질 당시의 위치. 됩니까? 그래서 암석 생성 당시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각과 위도는 비슷하다. 이게 계속 쓰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가진다는 것. 이게 계속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암석이 플러스 50을 가지고 있어. 플러스 50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놈이 만들 때 마그마 굳을 때 딱 플러스 50이었어. 이 위도가 50도였다는 거지. 북반구. 그런데 이 암석을 싣고 대륙들이 움직이잖아. 물론 이 암석 참고로 이 작은 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거대한 바위 같은 거 따져야 돼. 이 돌은 얼마든지 이 바위는 얼마든지 작은 돌들을 움직일 수 있잖아, 맞지? 방이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대한 바위라면 대륙과 함께 움직이겠지. 만약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오늘 좀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여러 지점의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 측정하면 자, 당시의 자극의 위치 일단 한번 써보고 갈게. 자, 근데 봐. 봐. 지금 암석 보게 되면 암석이 이미 굳어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근데 암석의 복각도 측할 수 있지만
복각을 측정한단 말이 각을 측정하는 거지. 암석이 지금 내고 있는 이 암석에 의한 자기력선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자기력선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나? 그런데 자기력선은 원래 어디를 향하고 돼 있지? S극에 있는 북쪽을 향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놈 재봤더니 자율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각도가 얼마냐면 50이 나왔어. 그리고 이 방향은 무슨 쪽이다? 일단 50도인데 위도가 50도쯤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 화살표가 있는 방향은 무슨 쪽이야? 동서남북 중에? 무슨 쪽? 아니, 자기력선이 가는 곳이 어디야? 자기력선이 가는 곳이 어디죠? 아이고야. 자기력선. 자기력선 가는 것은, 아니, 자기력선은 남극 부근에 있는 N극에서 나와서 북극에 있는 S극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자기력선이 지향하는 방향은 북극 방향이 되는 거지. 물론 정확한 북극은 아니지. S극 방향이 되겠지? 일반적으로 북쪽이 되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내가 지역의 자기력선을 자기를 한번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각도 알 수 있지만 북쪽이 어디라는 것. 이놈이 북쪽을 가리키는 어느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근데 이때 암석 생성 다시의 자극의 위치란 것은 일단 여러 암석들 그랬는데 다 나이가 동일해입니다. 5억 년 전의 암석이라면 모두 다 5억 년. 그래야지만이 5억 년 전에 그 당시에 고지자의 극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나이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지자기 극을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에 따라 자극의 위치가 변한다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산의 극이란 말이야. 지리산 극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작이 북극인 S극이 있어. 근데 이 S극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과 남극이라는 지리상의 극은 자전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S극을 띠고 있는 이 지작의 극은 움직여. 이 주변을 맴돌아. 근데 평균하면 어디 있을까? 가운데 여기.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가 서로 다르지만 지리산 극과 지작의 극이 다르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해줘. 그리고 지작의 극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복잡해지니까 이놈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고정돼 있다고 알려줘. 가정해줘. 문제를 쉽게 해결하라고. 때로는 지작이 극은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상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 한번 써본 거야. 자극 위치가 움직인다고. 됐나?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대륙에 있는 암석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모든 암석들이 다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1억 년 전, 1억 년 전, 1억 년 전, 1억 년 전 만든 암석들을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럼 얘들을 우리가 자기력을 또는 현재 얘를 자기 분석을 해보면 자, 자기력선들이 나타날 거잖아, 맞지? 그럼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딱 나타낸 거지. 됐지? 근데 이 자기력선들은 어디로 향한다고?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북쪽에 있는 S극을 향해서 들어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침반 놓게 되면 여기가 S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서로 나이가 다르면 다른 시점이니까 안 맞겠지. 다 나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다 1억 년 전의 암석들이라면 1억 년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자, 다시 갈게. 1억 년 전에 지자기극은 이쪽이에요. 자, 1억 년 전에 지자기극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내가 암석인데 내가 지자기 극에 자, 볼게. 내가 자화되면서 여기가 지자기 극이라고 하고 굳었어. 근데 암석이 움직여 안 움직여? 대륙과 함께 움직이죠. 대륙과 함께 움직이지. 움직이지. 그럼 대륙이 움직여버리면 지금 이 대륙에 있는 암석들은 지자기 극이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맞습니까? 안 맞지. 안 맞지. 원래는 여기잖아. 맞지. 그럼 이놈이 지자기 극이 움직여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누가 움직여서? 대륙이 움직여서. 이 안에 있는 암석에 있는 정보는 고정돼 있으니까. 굳어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지작이 극이 움직여 보이는 것은 대륙 이동 때문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실제 지작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자, 갑니다. 오케이. 지금 뒤에 나오는 그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 판만 하면 끝나는데 내용은 자, 유럽 대륙에 있는 암석 이용해서 유럽 대륙에 있는 자북국의 이동 경로. 그 유럽 대륙에 있는 암석들을 분석해 가지고 과거에 지작이 극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으로 북아메리카 대륙. 잠깐만. 글자 똑같잖아, 맞지?
똑같지? 글자 똑같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만 달라. 밑에 그래서 땡땡만 좀 쓸게. 알겠지? 좀 간단하게 좀 쓰자.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땡땡으로 합시다. 네. 자, 여기가 지금 유럽입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1억 년 전, 2억 년 전, 5억 년까지 각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암석들 가지고 고지의 극의 위치를 잡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접게 유럽. 자, 유럽계 어디냐면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유럽계 빨간 선. 유럽에 있는 5억 년 전의 암석들 가지고 고지의 극의 위치를 잡아왔더니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기라고. 자, 그리고 유럽에 있는 4억 년 전의 암석들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3억 년 전, 2억 년, 1억, 그리고 현재 여기. 됐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북아메리카에 있는 암석들, 북아메리카의 5억 년 전의 암석들이 그 당시에 고지자의 극은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4억 년 전, 3억, 2억, 1억 이렇게 됩니다. 됐나? 근데 경로가 어때? 모양이? 비슷하죠? 비슷하지? 자,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가 됐는데 비슷한데 두 개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 A라는 대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1억 년 후에 두 개 대륙으로 나눠졌다 칠게. 그러면 두 개 대륙으로 나눠졌으면 자, B와 C로 나눠졌는데 B에 있는 암석들 가지고 내가 자, 고지자기를 분석해 봤더니 암석의 복각 측정을 해 봤더니 이놈들 쭉 가면 여기에 지자기 거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C에도 보면 이 암석들 비교해 봤더니 이 지점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이놈들은 여기에 지자기 거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둘 다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러면 1억 년 전에는 지자기 그게 두 개입니까? 아니지. 그냥 분리된 것 뿐이죠. 맞지? 대륙이 분리됨으로써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맞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북아메리카와 유럽도 과거에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분리되면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거지. 됐나? 자, 한식의 자북극은 두 개일 리가 없습니다. 그림은 밑에 있습니다. 자, 자북극은 자남극은 어쨌거나 이 자북극이란 말은 S극을 띄고 있는 지점이란 말 맞지? S극은 한 시대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개. N극 하나, S극 하나. 항상 한 쌍만 존재합니다. 두 개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다시 붙이면 하나잖아 맞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 그림은 북아메리카, 유럽 떨어져 붙어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북아메리카가 유럽에 붙으려면 자, 이 대륙을 이동시켜 볼 거야. 그러면 이동시켜서 붙이려면 이렇게 도는 방향이 이거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잖아, 맞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놈들 붙게 된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북아메리카를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야. 반시계로 돌릴 거야. 그러면 이놈의 경로도 역시 같이 반시계로 돌려야 되겠지. 여기가 중심이니까. 맞지? 북아메리카 경로가 어떤 색이죠? 검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여기 북아메리카는 검은색이야.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같이 반시계로 돌린다는 거지. 같이 반시계로 돌리면 대륙은 붙고 요거 경로 역시 좀 더 이쪽으로 붙는 거지. 그 두 개가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거지. 됩니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륙을 하나 붙였더니 경로가 한 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대륙들 다 붙였어. 붙였는데 고지자의 극이 1, 2, 3, 4, 5. 5억 년 전, 4억 년 전, 4억 년 전. 이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일까? 이건 왜 그럴까? 역시 또 뭐해서? 대륙이 뭐해서? 움직여서. 대륙이 움직여서. 원래는 항상 고지자의 극은 여기 길이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움직여서 그런 거지. 됩니까? 됐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대륙 자북극 이동 경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자, 두 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륙 이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는 대륙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래 됐다. 그리고 지자기 극이 움직여 보이는 것도 어떤 경로를 가지고 움직여 보이는 것도 대륙 이동 때문이다. 대륙 이동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다. 지리산의 극과 고지자의 극, 그러니까 지자기 극과 지리산의 극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위치 다르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두 개가 같다고 해준다. 그리고 지자기 극은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로는 움직이지만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해준다. 그 문제상에서 항상 두 가지를 가정해줍니다. 지리산 북극과 지자기 극은 일치한다.
그리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문장을 보게 되면 문제상에서 항상 가정상으로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측정한 지작의 극이 움직여 보이는 것. 그러면 지리산 극과 지작의 극은 동일한데 일치한다라고 가정해 주는데, 그리고 고정됐다라고 하는데, 암석에서 대륙에 있는 암석에서 측정한 과거의 암석이 측정한 지작의 극들이 움직여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이다? 대륙의 이동 때문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작의 극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움직여 보이는,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운동이, 그래 겉보기 이동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움직여 보이는 그 이동은 무조건 대륙 이동 때문이다. 대륙 이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일어난 운동일 뿐이다.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측정한 지작의 거기 위치를 보면 막 경로를 가지잖아, 맞지? 움직여 보이지? 그건 다 대륙 이동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대륙 분포의 변화는 계속 변합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합쳐지는 초대륙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분리가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륙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게아. 근데 로디니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 로디니아는 선카브리아 시대. 자, 참고로 초대륙, 자, 고생대, 중생대로 넘어가는 고생대 말 형성된 것, 판게아. 중생대 시작이 2.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억 또는 2.4억 그 전으로 존재했던 거지. 그리고 로디니아는 선카브리아 시대. 근데 둘 다 판게아는 과거부터 계속 많이 나왔고, 로디니아는 최근에 수능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말이지. 그래서 판게아는 고생대, 그리고 로디니아는 선카브리아 시대입니다. 12억인데 한 10...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고생대가 시작이 얼마라 그랬죠? 기억나나? 5.4억. 물론 뒤에 가서 할 거야.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야. 그래서 5.4억보다 좀 더 과거니까 선카브리아 시대를 했던 거지. 아니, 그림만 볼게. 잠깐만. 자, 과거의 현재 오면 쭉 끊임없이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했다는 거고, 이게 판게아. 자, 그리고 판게아 이후에 분리되고 있는 모습. 현재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분리되고 현재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바로 이게 로디니아. 로디니아는 이렇게 지금 복원시킨 겁니다. 선카브리아 시대 때.